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때문에 더더군다나 연금보험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연금보험 역시 타보험처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수익률 관리가 어렵다. 보다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유병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뇌졸중 수술비 담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보험이 개정된다고 계속 예고를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첫날이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보험 가입을 원하셨던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통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이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다 간략하게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 내 노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 번쯤은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건데요. 특히나 은퇴를 앞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게 은퇴 기간이 지금 빨리 짧아지면서 내 노후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연금 자금이 얼마 정도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의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연금 자금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를 위해 확정금리 연금보험이라고 했는데요. 확정금리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요즘 지금 은행이나 이런 확정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노후를 얼마나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냐면은 대부분 120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120살이라고 하고 저희 시점에는 지금 평균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 시점이 과연 정말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내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의 많은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후 자금을 얼마나 준비를 할까 했을 때 첫 번째 떠올리는 부분이 우리 의식주겠죠. 의식주. 그러면은 우리가 한 부부가 먹고 밥만 먹었을 때 그 식대 비용만 했을 경우에도 정말 6억 8천만이라는 돈이 굉장히 비용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내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다 결혼을 분가를 시키고 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부분을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가 6억 8천 정도의 지금 식대 비용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일에 병원비라든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까지 플러스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노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두 부부 중에서 한 분만 계신다 하더라도 이 식대 비용이 이만큼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 노후 자금 지금 우리가 정년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 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옳은 건지를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봤는데요. 라디오에서
한 20년 전에 우리가 IMF 시대에 금리가 온다라면 그때는 과연 그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는 이 금리 자체가 지금 20%대 넘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 연금을 보시면은 굉장히 확정을 해서 7%대, 8%대 복리율로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보험이 좋은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납입한 금액하고 지금 연금 받는 수령액을 비교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수령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연금보험이 또 나온다라면 모든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금리 상태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1%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험회사에 준비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내가 이 금리로 봤을 때 은행에 준비를 한다라면 목돈을 만드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개념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연금보험 공시율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금보험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이율이 얼마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님이 많으세요. 하지만 공시율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공시율, 지금 현재 내가 가입하는 공시율과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을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하는 그 공시율이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매달 변동되는 이율이 적용이 되면서 내가 연금을 받는데 최저보증이율까지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공시율은 4%대였죠. 그러면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2%대고 10년 초과에는 1.5%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내가 지금 가입한 4.7% 공시율로 갈 수 있을지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없을 건데 그래서 최저보증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2017년 8월 기준으로 본다면 공시율이 2%대죠. 하지만 최저보증률 5년 이하 5년 이후부터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의 모든 연금의 모든 공시율 자체가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보증률이 높은 쪽으로 가입하는 게 내가 연금을 준비했을 때 유리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금리 반토막, 제가 내 연금 반토막, 이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 내가 가입했을 때 공시율과 최저 보증률을 갔을 때 연금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4.8%로 가입을 했을 때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의 금액과 그리고 지금 최저 보증률로 갔을 때 60세 시점에 받는 연금의 금리를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죠.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그 금리로 내가 알고 있는 금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정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입하는 그 공시율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최저 보증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라면 내 연금 수령액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준비를 된다라면 내 연금 금액 예시표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올라가시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확정금리라는 거는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4%대로 이 4% 단위로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거치하는 이게 지금 보험 제1기간이라고 하죠. 제1기간. 지금 이 연금을 받는 이 시점이 보험 제2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내가 연금을 납입을 할 때는 5% 단위로 준비를 해주고요.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는 4% 단위로 했을 경우에 복리율로는 3%대가 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또한 변액으로 가기 때문에 변액의 단점은 내가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그 수익률을 시청자님들이 않는다라는 거, 그 수익률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올랐을 경우에 그 수익률은 오르는 대로 주는 거고 내가 떨어졌을 때는 최저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율 매달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보증 이율로 갔을 경우에는 얼마인지를 어느 누구도 연금 예치 금액을 측정할 수 없는데요. 미리 보는 내 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최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이율로 봤을 경우에는 내 연금을 최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예시표에 나와 있다라면 조금 불안감 없이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5%대 학정금리로 적용했을 때 연금 형태로 그리고 4%대 학정금리로 준비했을 때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은행사와 장기로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금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가입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건데요.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50세가 넘어갔을 때 연금을 받을 기간이 내가 다가오는데 연금을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납입 기간 자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내가 납입을 하고 5년만 거치하면 연금을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납입 방법도 월납과 일시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월납으로 내기가 난 은퇴 기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 조금 빠른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고 싶다. 이 55세에 내가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종신토록 받게 되는 거죠. 연금의 큰 장점은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오래 살수록 그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내가 오래도록 받는 부분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을 혹시 받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 자체에서는 내가 선택했을 때는 그리고 그 가족분들한테 연금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55세 시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연금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죠. 그럼 연금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을 조금 짧게 하실 경우에는 중도인출에서 학자금으로 쓰실 경우에는 지금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부분. 활용도가 굉장히 많겠죠. 중도인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율 없이 이자 없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이 최저 보증 이율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납입 기간 동안은 5% 단위로 그리고 내가 연금을 받는 그 거치 기간, 제 보험 이 기간 동안은 내가 4% 단위로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일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 해약환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도인출을 하거나 내가 지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 없이 쓸 수 있고요.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증을 해주지 않겠죠. 왜? 이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해지했을 때는 이 이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수익률이라든지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조금 적어도 장기간을 봤을 때 그 5%와 4% 단위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복리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변액연금이지만 이 이율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라면 그것 또한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신다라면 내가 지금 현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졌을 때는 추가 납입을 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연금 금액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내가 안정적인 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변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공시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저 보증이 너무 낮으니까 연금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요. 학정으로 내가 준비를 해준다라면 내 연금 금액이 내가 납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납입을 하고 연금을 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시표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면 그 불안감 없이 내 노후 자금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걱정되는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한 강의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뇌졸중과 수술비 보험입니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4월의 첫날인데요. 보험이 4월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다, 이렇게 예고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병력이 있으셔서 보험 가입이 막히셨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네. 예. 저희가 이제 계속 4월에는 보험이 바뀝니다, 예. 바뀝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일단 약간은 변경이 됐고요. 이제 뭐 휴유장애 같은 부분에서는 좀 받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지신 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질병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보장이 뭐 5천만 원 됐으면 뭐 1,000만 원까지 많이 줄어들었고, 어린이 보험 빼놓고는 어른들은 이제 질병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79%가 아닌 20%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이 좀 예, 생기셨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다르게 아프신 분들, 유병자라 그러죠?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들이 아주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가입이 안 되셨던 실비보험도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보험이 이제 실비가 안 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젊으신 분들도 아프셨던 분들도 이제 충분하게 실비가 가입이 가능하시고, 뇌졸중 담보 같은 경우는 저번 달까지는 한 2군데 정도 회사밖에 가입이 안 되셨는데, 예. 지금은 손해보험에서도 계속 오늘 많이 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술비도 많이, 예전보다 좀 많이 보완이 돼갖고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유병자를 위한 보장이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비도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어린이를 빼고는 75세까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도 가능합니다. 어린이도 아픈 예. 어린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요. 아픈 애들도 가능하고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성진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아무래도 이제 실손 같은 것도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요. 예. 4월부터 변화된 거 보시면은요. 근데 유병자들은 굉장히 좀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의 실상을 딱 열어보면은 사실 건강하신 분들은 유병자를 선택하시면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활증이 붙어 있고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한 심사 플랜을 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입하기 쉽다고 해서 유병자 플랜이 모두 다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좀 예전보다 안 좋아진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프시더라도 건강 심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한 플랜 한번 진행해 보시고, 정 안 된다 하면은 유병자로 가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예. 보장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분명 과거 병력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폭넓게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되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이어갈 텐데, 역시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같습니다. 과거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금과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험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 성인들이 지금 고혈압 같은 경우나 당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50대, 60대에 걸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좀 지금은 많이 앞당겨졌죠? 30, 40대로 고혈압 같은 걸리신 분들은, 저도 먹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옛날에 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사, 딱 2군데 보험사 빼놓고는, 저번 달까지 2군데 보험사 빼놓고는 뇌졸중 담보를 전혀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도 뇌졸중 담보를 가입을 해줬을 때는 진단금이 500만 원 정도 그렇게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나이대도 40대 이후 해서 40대부터 70세까지 그렇게 해서 가입이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보험사마다 틀리십니다. 평균 지금 30대부터 75세까지, 그리고 모 회사 같은 경우는 25세부터 80세까지도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이 뇌졸중 담보를 최저 500에서, 회사마다 틀리지만 500에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아프셨던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하고 좀 틀리게 수술비 담보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프셨던 분들도 뭐 14대, 17대에서 총 31대 질병 수술비나 보험사 뭐 어떤 보험사는 18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뭐 1에서 5 정도 뭐 질병 수술비 같이 가입이 다 뭐 안 아프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뭐 입원 일당도 충분하게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 안에 뇌졸중 담보에 뇌출하고 급성신경색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입원 일당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 4월 달 보면 조금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좀 획기적인 상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예전에는 보장폭이 적은 뇌출혈 쪽으로만 네. 보장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도 진단비도 과거 병력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인데 이거 진짜인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 맞고요. 예.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사람의 뭐 1.5배에서 뭐 많게는 2배까지라고 생각을 예,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해보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1.3배? 아무리 많아봤자 좀 내려갔습니다. 보험료도 한 1.5배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요. 제가 한 8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 여성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봤을 때는 내려쪽 500 넣고 수술비 넣고 했을 때는 한 28,500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경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은 좀 20세나 뭐 100세 만기 그런 게 아니라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회사마다 틀리고 예. 10년 갱신형, 15년, 20년, 그다음에 30년 갱신형 그렇게 보험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예. 병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정 정도 가입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김성중 전문가님. 예. 뭐 유병자 실손이나 유병자 이제 진단보험이나 유병자 플랜들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물론 각 회사별로 한 번 더 점검은 해봐야겠지만 조건은 예전과 동일하게 325 조건이라고 해서 뭐 3개월 이내에 뭐 의사 추가 소견 얹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얹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없으면 되는데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렇게 제가 실제 겪은 일들을 보면은요. 특히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많이 걸려요. 뭐 우리 건강검진하다 용종 하나 떼놨는데 수술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되게 오래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되게 놓치는 부분들 많은데요. 과거에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사망보험금뿐이 안 나왔었어요. 한 3, 4년 전에. 그래도 많이들 가입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납입 면제라든지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담보들 어느 회사는 뭐 한방치료까지도 이제 해주고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있어요. 나라의 정책상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4월 들어서 더 좋아졌던 거는 뭐 저번 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경미한 사고나 상해나 뭐 이런 것들 용종 떼고 뭐 이런 것들은 고지를 하면은 심사에서 다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일반 건강하세요. 근데 일반 플랜 들으시려면은 우리 보험회사 보면 우리가 꼭 가져가고 싶지 않은 비싼 담보도 있어요. 주계약이라고 해서 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셔야만 진단자금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옵션이 더 붙기 때문에 건강하시더라도 유병자가 유리하는 측면도 있어요. 원래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유병자 플랜은 건강한 사람이 들면은 보험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향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의 특성상 상품의 구조상 또 검진이나 또 뭐 기본담보 비용 때문에 유병자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를 꼭 해보시고 유병자 플랜 선택하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325 조건은 동일한데 좀 느슨해졌다 기준이 그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느슨해지고 뭐 가입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 325 조건에서도 2년 안에 뭐 입원을 하셨던 경우가 계셔갖고 이제 보험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 계시는데 조금 완화가 돼갖고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틀리지만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입원하셔도 통과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김성 전문가 얘기를 했듯이 뭐 대형 용종을 떼어냈다 아주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도 심사를 보시면 통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2년 안에 뭐 수술해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면 충분하게 뭐 심사 보셔서 통과가 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간 보험가입이 막혔던 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갱신형이라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네. 단점은 그거 하나로 보면 될까요? 네, 단점은 이제 갱신형밖에 없다. 이제 근데 갱신형도 예. 이제 나이대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10년짜리 갱신형을 하시면 안 되시겠죠. 갱신형도 좀 긴 갱신형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정도 되면 한 20년 갱신짜리로 뭐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 네. 이 단점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시니까 그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나간다. 1.3배 네, 정도. 1.3에서 1.5배 정도 네. 좀 많이 나간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근데 저번 달에 비해서는 확연히 좋아졌다는 건 느낍니다. 예, 저희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뇌졸중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장 내용 여쭤볼게요. 김성준 전문가. 예, 보장 내용은 뭐 회사별로 약간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진단비라든지 뇌졸중 걸렸을 때 또 예전에는 뇌출혈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이 우리 시청자는 잘 아시다시피 뇌경색하고 뇌출혈 포함된 범위가 훨씬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단비 일정 부분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술비 그걸로 인한 그리고 입원 수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보장은 이제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손해보험사는 이제 아무래도 질병수술이나 상해수술, 뇌혈관도 관련된 질환 수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생명보험은 이제 종수술로 분류가 돼요. 1종에서 5종까지. 하지만 요즘 뇌출혈이나 뇌경색, 경미한 그런 사고는 우리 병원에 응급실 가서 카테터나 시술로 통해서 경피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큰 수술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수술비는 좀 받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비관혈적 수술이라는 부분은 시술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 좀 받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제 진단비는 이제 우리 진단 코드, 분류 코드가 맞으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진단비랑 이런 입원 일당 같은 건 꼭 받으실 수가 있죠. 예. 이 수술비 자체도 그 생명보험만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손해보험도 모 회사에서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18대 질병수술비,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나온 상품이지만 14대하고 17대 포함해서 31대 질병수술비가 들어가는 또 회사도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거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래서 14대가 뭐고 17대가 뭐고 종수술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이 보험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선희 전문가님. 예, 뭐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325 조건에는 무조건 안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간단한 입원을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그것도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뭐 나이는 25세부터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80세, 뭐 75세 이상 되셨던 분들, 보험 가입이 안 되셨던 분이 워낙에 많으셨는데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한 이제 80세까지는 그 보험에 대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준 전문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죠. 과거에 이제 유병자 플랜 같은 거는 사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보험이었어요. 혈압만 있어도 실손 못 가입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유병자 플랜이 굉장히 좀 폭이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뭐 지금 혈관 관련돼 가지고 뭐 혈압약을 먹거나 고지혈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이래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입 상황이지만은 다 가입을 해준다는 거. 예. 그리고 평균 나이도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 요즘 젊으신 분들도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은 맞아요. 경우도 많이 예, 있는데
젊었을 때 안 좋으면은 굉장히 또 연세에 들어서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관리 좀 잘 건강을 챙기시고 보험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뇌졸중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희 딸이 30살인데요. 예, 시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예. 이번에 이제 바뀌는 게 많이 싸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예, 저희 남편이 예전에 이제 뇌경색 진단 있고 당뇨도 한 4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당뇨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좀 전에 그 방송 중에 뇌졸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분 보험도 같이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의 주신 따님 보험부터 좀 봐드리죠. 두 건의 보험이 있다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셔서 증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 2014년도에 가입한 거 한 건 있으시고요. 현대해상에서 하이라이프 보험 2009년도에 가입하셔서 20세 납 100세 만기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따님께서 30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딸의 CI 보험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 추가적으로 남편 보험도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 가지를 저희한테 물어보셨네요. 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제 증권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첫째로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2009년도에 가입하셨습니다. 2009년 7월 전에 가입을 하신 거라서 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요즘 뭐 실비가 뭐 저렴하다 뭐 그래서 요즘 실비를 뭐 갈아타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이건 좀 단호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이 보험 무조건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네. 이 보험 자체는 뭐 3년마다 갱신이 되셔서 네. 이게 조금 그 갱신되실 때마다 워낙에 좋은 보험이라서 그 갱신 보험료가 많이 좀 올라가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런데도 이 보험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그 부담금은 없고요. 네. 통원을 했을 때도 30만 원 한도에 내서 5천 원만 공제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실비는 MRI랑 수술이랑 도수치료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세 가지 담보는 이제 30%인 그 자기부담금이 있고 네. 기급에도 30%의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비는 당연히 보장을 덜 해주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저렴한 것 뿐이지 네. 보험 자체는 이 보험만큼 좋은 보험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은 그냥 네. 그냥 제가 단호하게 이 네.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네. 이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이 CI는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꼭 한 명씩은 나옵니다. 이게 한 번씩은. 네네. 이 CI를 가입하신 목적은 네. 이 따님을 위해서 따님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딸이 나중에 연금을 전환해서 하시려고 가입을 하신 건지 이게 네. 보장성을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연금을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나중에 네. 연금으로 더 활용하려고 가입해 준 거죠. 이게 연금으로 가입을 하시려고 연금 때문에 이 보험을 네, 가입을 네. 하신다 그러면 예. 이 순수히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 좀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확정금리 주는 연금, 변액연금이나 아니면 그 변액연금 말고 아싸리 그냥 2.85% 그 확정 주는 연복리 보험이나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예. 여기 하는 이제 주기하게 7천만 원 있는데 이 CI 보험이라는 거는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중대한입니다. 그냥 일반암 걸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80% 선지급형, 8756, 5,600만 원 먼저 드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네. 이 CI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그 당시에 해지 환급금으로 갖고 그 연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낸 보험료보다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연금으로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한 4년 정도 가입을 하셨지만 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뭐 감액 완납을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감액 완납이 좀 안 되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이 보험료를 계속 끌고 가신 거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네. 이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예. 따님을 위해서 그냥 보장성 그냥 뭐 3대 질환 다 들어가고 수술비 들어가고 뭐 입원 뭐 필요한 뭐 입원 일당이 있으면 입원 일당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갖고 네. 저렴하게 보험료를 그 보장성 보험을 충분하게 가입을 해놓고요. 네. 나머지 금액을 그 연금으로 해서 돌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정리해라 뭐 하라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현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단호하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예, 이 CI 종신보험을 잘 생각하셔서 그냥 네. 저는 그냥 정리하시고 네. 연금은 연금대로 보장성 보험대로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이제 남편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그 좀 뇌경색이 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 아까 저희가 좀 방송을 또 했지만 네. 그 뇌졸중이 이제 걸리셔서 2년 안에 입원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거. 예, 없으셔서 충분하게 지금 나오는 그 유병자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 예. 실비보험도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근데 실비보험은 이제 또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실비보험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1년 만기 1년 납 이제 15년 만기예요. 1년 네, 갱신에. 네. 15년 갱신인데 지금 이제 그 유병자들 위한 거는 1년 납 그다음에 1년 갱신 3년 만기입니다. 이제 3년마다 이제 갱신되는 거로 따라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MRI 수술비 그다음에 도수 치료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걸 안 드린다고 그렇구나. 하고요. 그 예, 약제비도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아, 예. 통원은 20만 원. 하지만 네. 입원은 5천만 원까지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네. 그것도 그 실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네. 이제는 그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다 많이 풀려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네네. 예, 시청자님. 네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잘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 네. 2009년도에 가입하신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보험은 꼭 해지 마시고요. 네. 또 연금을 생각하신다면 순수 연금형 보장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성열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네. 이 자리에 김성중 전문가도 계세요. 네, 같은 네. 의견이신지 코멘트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그 CI보험 가입하실 때 연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그랬어요. 네. 연금을 가입하셨어야죠. 왜 CI보험을 그러네요. 가입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나요? 그냥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 잘못 가입한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건도 많으시고 또 네. 이제 잘못 가입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건 누군가의 이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데요. 네네. 일단은 CI보험 같은 경우 연금으로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연금으로 아까 방송에 나왔던 그런 상품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보다 더 좋은 실손이 나올까 하는 궁금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네네. 왜냐면 이 이후부터는 실손이 계속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실손은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딱 보신다면 옛날 과거 2009년도이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렇죠. 과거에 없던 특약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네. 뇌혈관 질환이나 아까 심혈관 질환 또 가족력 네. 있으시잖아요. 남편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또 후유장애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 같은 거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술도 옛날 보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 요즘 들어서 예. 이렇게 수술 이렇게 된 거지. 그 때문에 네. 수술 특약 같은 걸 좀 추가하신다면 저렴한 보험료에 따님 네. 걸 좀 추가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병자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준비하신다면 지금까지 보험 드시는데 남편분 거는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요,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문자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99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유병자 뇌졸중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성일 전문가님. 예.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유병자 뇌졸중 보험은 그 보험사마다 이제 좀 틀리지만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남편이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 유병자 뇌졸중 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한도가 50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A나 B사 같이 해서 한두 개 같이 정도 가입을 하시면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 뇌졸중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진단비랑 해서 수술비까지 해갖고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게는 2,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러시니까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한번 충분하게 계속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뇌졸중 담보는 어차피 중복 보장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어서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끝번호 0151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죠. 3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슈 체크 시간에 말씀하신 보험 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저희 이슈 체크 시간에 토크 내용 관련한 질문이네요. 김성준 전문가님. 예. 좋은 질문이고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들이 나도 이런데 어떻게 이걸 가입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럴 때는 좀 3개월 이내 추가 수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단순하게 약만 먹고 관리가 되고 있으시다면 솔직히 뇌경색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중풍 질환 같은 경우는 3차까지는 오거든요. 처음 경미하게, 그 다음에 쓰러진다고 하죠. 우리가 혈압 때문에. 그리고 3차 정도 되면 후유장애가 반드시 남기 때문에 지금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2년 이내 아까 입원 수도 않고 3개월 이내 혹시 추가 수견, 의사 선생님이 지금 관리가 되고 계신데 다른 걸 검사해 보자든가 아니 다른 데 좀 이상 있는 것 같다는 얘기만 없으시면은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자 볼게요. 651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병자를 위한 실비보험이 나온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56세인데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네. 예,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부터. 답변은 딱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나이를 물어보신다면 어린아이부터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나이는 7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건강하신 분하고는 좀 틀리세요. 만기는 3년마다 이제 또 만기가 돼갖고 바뀌는 실손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제비는 안 드립니다. 약제비하고 MRI 비용, 그 다음에 주사비, 그 다음 도수치료 비용은 안 드리고요. 자기부담금은 30%가 꼭 있으시니까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보험료도 그러면 보험료가 아프시니까 많이 비싼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험료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보험료는 아닌 것 같아요. 보험료 나이대마다 틀리지만 10,000원대부터 한 3, 4만 원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부터는 실손보험은 단독 실손보험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 못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 하나만 단독으로 가져갈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충분하게 실손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545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없어진다고 지난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진짜로 없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없어진 건 아니고 보장이 좀 줄었죠. 김성준 전문가님.
질병보장의 담보는 과거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담보였고, 예. 그리고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슈를 한번 탔던 담보였어요. 한 2-3년 전에. 근데 최근에 3월달 이전에 이슈를 탔던 이유는 약관 개정이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일단 질병보장 같은 경우는 뭐 20%부터, 원래는 3%부터 보장되는 게 20%부터 이제 보장되는 부분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 예전에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해도 6천만 원 한 증권에 6천, 5천, 그리고 많은 회사가 팔고 있진 않았어요. 일부 한 3-4개 회사만 팔고 있었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 5천씩 주던 걸 이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였기 때문에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649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아들이 35인데요. 아직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될까요? 저렴한 보험료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실비보험은 단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성일 전문가님, 이분 네. 보험 가입 순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때는 제일 먼저 실손을 가입을 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종합보험 안에 실손을 끼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손 하나 무조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저희한테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저렴한데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예. 보험은 저희가 이제 어떤 데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명품, 물건을 산다고 하나의 명품을 사는 겁니다. 이게 돈이 모이고 한 20년 정도 내시게 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명품을 사시는 건데,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꼭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사도 중요하십니다. 보험은 아무 회사나 다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보험은 가입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금 탈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잘 주는 회사, 딴지를 잘 안 거는 회사가 어디 회사인가라는 거를 잘 한번 보시고, 보험회사가 탄탄한 회사이면서 보험금도 잘 주고, 그 중에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보험 순서는 첫 번째 실손보험, 그 다음에 진단금, 그 다음에 수술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 일당 그런 순으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보험은 실비는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비 또는 전 세 번째는 연금 저축 그 정도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가 존재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성중 전문가님. 예. 일단 유병자 플랜이나 여러 플랜도 좋겠지만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참 태아보험이나 이런 문의들 많이 들어오셨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보험 같은 경우는 평생 가져갈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유병자 플랜도 걱정 없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보험 같은 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일 전문가님도 한 말씀 주세요. 예, 저도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 좀 많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사람은, 태아보험을 가입을 안 했는데, 태어나서 상당히 인큐베이터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잔병 치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보험 가입이 못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제가 전화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은 가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프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